우리가 이제 왜 차별이라는 문제가 나오느냐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예컨대 이제 제가 법률가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게 되는 것도, 법률가의 기본적인 소명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변호사들이 무슨 뭐 잡지 같은 거 내고 그러면 항상 인권과 정의라는 거를 써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뭐냐, 법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권리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인권이 뭐냐, 우리가 인권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권리,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이런 권리를 가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인권은 그 발생 초기부터 어떤 역할을 가져오냐면, 인간답은 삶, 인간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원래 인권이라는 거. 인간다운 삶을 이미 가진 사람들도 인권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초점, 어디를 향하느냐, 관심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인간다운 삶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향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뭐 자유권 시대에, 예컨대 뭐 독재 정권 시대 같은 경우는 시민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잘못됐다, 뭐 국가 정책이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니, 뭘 왜 안 해주냐, 해줘야 국가가 의무가 있는데 왜 의무를 수행하지 않냐, 이렇게 싸우게 됐을 때 시, 집회,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자유를 할 때 국가가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국가가 억눌렀기 때문이거든요.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고 시,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눌렀다. 표현의 자유를 억눌렀다. 그래서 억누르는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 인간이 당연히 잘잘못을 발표할 수 있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언론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는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가치관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권은 국가도 국가나 정부나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여기도 인권이 있고 너도 인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인권, 자기 자유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인권이 강도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인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면 이 사람들한테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라고 하잖아요.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뭐냐? 올바름이 정의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바름, 의로움이 이제 현실 실현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이라 이걸 어떻게 표현해? 공의로움이라고 표현하는데 공의로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부모가 10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뭐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장애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혼해가지고 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10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입장, 뭐 신이라고 하는 분, 또 국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10명의 시민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따스한 시각을 갖는데 좀 더 시각을 초점을 맞추고 좀 더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거든.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간다는 거죠. 엄마가 부자인 딸 집에서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가난한 딸, 장애를 가진 딸, 취업을 못해가지고 실업비에 빠진 아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 사는 딸을 너 절반 내놔 뺏어가지고 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예컨대 국가가 세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는다거나 국가와 사회가 받아가지고 약한 쪽에 있는 이혼해가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치료하게 한다거나 장애를 치료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또 실업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실업수당을 준다거나 이렇게 보호해야만이 그러니까 형평케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평하게 돼야 되잖아요. 평등하게 되려면 요거를 공산주의처럼 탁 잘라가지고 가진 사람 걸 탁 뺏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게 약한 쪽에 있는 사람의 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많은 쪽에 있는 부와 지하를 약한 쪽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흘러내리게 하죠. 그런데 이제 북부 이제 유럽 가운데서도 북부 지방에 있는 데는 이제 국가가 강력한 세금을 권한을 행사해 세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흘러가게 한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개인의 어떤 기부 이런 기부 문화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여기 처져 있는 이쪽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가 그냥 1대1 똑같이 너랑 나랑 똑같으니까 맞붙어 싸우고 누가 옳은지 판단해보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고 약한 주체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형평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인권과 정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의 문제를 볼 때 도대체 왜 장애인이 빈곤층이냐? 그 사람 돈 못 버니까, 돈 못 버니까 빈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뭐 누구 책임이냐? 뭐 자기 책임 아니야? 근대민법의 3대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네 책임이다. 그거는 뭐 똑같이 인간이 평등한데 너가 돈 못 버는 너가 잘못이지. 그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이제 이런 시각이라면 왜 장애인이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 첫째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해요. 삶의 비용을. 예컨대 이제 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은 필요 없는 뭐 목발이라거나 또는 휠체어라거나 뭐 전동 휠체어라거나 그거 필요하잖아요. 예컨대 뭐 저를 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은데 뭐 장애인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안경을 벗으면 이게 다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눈의 일정 부분 제한적이긴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안경을 쓰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저는 항상 이 안경이라고 하는 부가 비용을 필요한 거예요. 안경을 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를 장애를 갖게 되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많은 삶의 비용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장애를 갖게 되면 그래도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요. 예컨대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도 뭐 질병이나 또는 그 외부 장애에 의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공부를 하게 해주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훌륭한 과학자로서 예컨대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사람은 엄청난 장애인이죠. 호킹 목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 양반이 이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됐을 때, 질병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됐을 때 그만한 보조장치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보조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자기가 돈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국가가 보조를 해주든 간에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혜택을 주잖아요. 학문적인 혜택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배울 수 있었다면 이 사람도 비장애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똑똑한 장애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그냥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점자책 뒤지고 듣고 이래가지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이게 잘 못 보잖아요. 점자로 된 책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들으면 외워버리는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다시 그 이야기를 어디서 책에서 보겠어요. 누구를 불러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점자책을 읽게 되면 아주 집중해서 해가지고 이거를 외워버릴 정도 수준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상관없는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 이동하는 데 생기는 불편 가운데 여러 가지 지혜를 이제 막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도 만약에 처음부터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비장애인과 상당히 동일한 위치에서 자기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녔다는 거예요. 예컨대 국가의 의무 가운데 이제 일정 기간까지는, 예컨대 초등학교까지는, 예컨대 모든 국민이 다 국가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권이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똑같은 국민이고 시민인데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가가지고 못 배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빈곤층은 떨어졌다. 그거가 누구 책임이냐? 너가 못나서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근대 초기에 추상적으로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면서 떠들었던 거고, 지금은 그게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어릴 때 만약에 그거를 국가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줬더라면 그러면 이 친구가 공부를 했을 것이고 상당히 지적 능력을 갖게 됐을 것이고 또 노동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못 줬기 때문에, 기회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지쳐져